조선시대 사람들은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했을까? 우리는 세종의 최대 치적으로 한글의 창제를 꼽고 있지만 세종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한글의 창제가 백성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먹고 사는 일이 최대 과제였던 만큼 세종은 농사직설이라는 농업기술 서적과 향약집 성방이라는 의학 서적을 먼저 보급했지요. 농사직설 덕분에 농민은 농산물 생산량을 크게 늘려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또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늘리려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하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약재 대신 조선 땅에서 나는 약초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아놓은 향약집 성방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소아과와 부인과를 독립 항목으로 둘 만큼 출산과 양육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향약 의술로 해열제를 만들어 소아병인 홍진, 두창 등으로 사망하는 아기가 줄어들면서 인구 증가율도 높아졌지요. 그 후 한글이 창제되면서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했을까요? 중국을 사대하고 공식 문서를 한문으로 써야 했던 당시 훈민정음 창제가 옳지 못하다고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서 거세게 반발했을 정도로 세종이 한글 창제에 나선 것은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었지요. 하지만 세종은 1446년 9월 훈민정음을 공포하고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지배 계층에서도 널리 쓰이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하급 관리인 서리를 뽑는 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할 것을 명하기도 했지요. 그런가 하면 숙종은 왕 세자 곁에 원문을 아는 보모를 두어 어린 동궁이 원문으로 옛 청년의 어록을 배우면 매우 효과적이라는 권위를 받아들이기도 했지요. 연산군 때의 연산군은 전국의 기녀를 궁궐로 불러 모으는 채용사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한곤이라는 중급 관리는 자신의 첩이 채용사에게 끌려갈까 예쁘게 꾸미면 뽑혀갈 것이니 꾸미지 말라고 원문 편지를 썼지요. 이 원문 편지가 발각되어 그는 국왕을 능멸했다는 대역죄인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조 때는 덕중이라는 궁녀의 원문 연애 편지 때문에 스캔들이 터졌는데 그녀는 몰래 사모했다. 귀성군 이준에게 원문 편지를 써서 환관 최호와 김중호에게 주었지요. 이준은 이 편지를 받고 아버지 이명대군에게 고하고 이명대군은 세조에게 이를 아릅니다. 세조는 두 환관을 기강문란죄로 궁궐 밖으로 끌어내 죽이지만 편지를 보낸 덕중은 살려두려 했지요. 왜냐하면 그녀는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정을 맺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후궁이 되어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갑자기 죽자 후궁에서 궁인으로 강등되지요.
임금에게서 버림받은 덕중은 잇따라 스캔들을 일으켰고 마침내 편지 심부름을 한 환관 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세조에게 덕중도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결국 교형에 처해지지요. 또 임진왜란 때 피란을 가던 선조가 백성들에게 언문교서를 내렸는데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치라는 내용이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도록 한문교서를 언문으로 번역하여 알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임진왜란 당시 작전 지시 등 비밀 문서는 언문으로 작성되었는데 만약 문서가 왜군에게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언문을 읽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한글은 사랑하는 님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쓰이고 어떤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문에도 쓰이고 어떤 때는 암호 문자처럼 쓰이면서 조선시대의 삶 속에 녹아들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수 언어가 사라지는 추세에서 언어가 살아남으려면 사용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한글을 한글날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사랑해야겠지요. 당신의 고운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주세요.